자, 보세요, 얘들아. 우리 이제 결합의 극성으로 들어갑니다. 앞에서 우리가 무슨 결합 배웠어? 이온 결합. 그치?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걸 배웠잖아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그냥 공유 결합이야. 다. 우리가 누구를 만들다 보면, 분자를 만들다 보면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어떤 금속과 어떤 비금속이 만나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 결합은 붙을 수 있는 모든 원자들을 다양하게 모여 볼 수 있어, 얘들아. 붙임으로써 정말 많은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영역 때문에 화학의 영역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얘네들이 결합을 할 때 진짜 공평하게 결합하느냐, 요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영역인데요. 전기음성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부터 공유 결합만 간다 그랬지.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가 전자쌍을 무엇할 거야? 공유할 거야. 그런데 정확히 얘네들을 가운데 놓느냐, 원자마다 전자를 무엇하려는 얘들아? 소유하려는 성향이 같아, 달라, 얘들아? 달라. 그래서 무슨 전자쌍, 얘들아? 공유 무슨 쌍을, 얘들아? 전자쌍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당기는 누구예요, 얘들아? 힘의 누구예요, 얘들아? 크기, 상대적 크기야, 사실은.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전기음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마다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크기를 무슨 값으로, 얘들아? 상대값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전기음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유전자쌍, 전자쌍을 소유하려고 하는 애들은 비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금속은 버리려고 하죠. 비금속이죠. 비금속 중에서도요, 비금속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어요. 그치? 그 비금속의 성향이 가장 강한 첫 번째 조건은 원자 반지름이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잡아당기는 건 누구야, 얘들아? 핵이야. 그래서 핵이 지나가는 전자 또는 주변에 있는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려면 최대한 주변 전자가 핵과 뭐 해야 돼? 가까워야 되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러 주기 중에서도 기하기면 원자 반지름이 작은 게 몇 주기야, 얘들아? 2주기. 1주기에 있는 비금속이 누구야, 얘들아? 수소와 누구야, 얘들아? 헬륨이야. 근데 수소는 마지막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마는 걸 더 좋아해. 옥텟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헬륨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공유전자쌍 자체를 소유하지 않아요. 맞죠? 자, 어디 봐! 자, 목소리 갈라지는 거 봐. 원래는 진짜 얼마나 목소리 좋았는 줄 알아? 응? 사건의 지평선 이런 거 얼마나 잘 부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전기음성도의 누구예요, 얘들아? 크기. 자, 우리 크기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얘들아? 플루오린이야. 그 다음 플루오린이 몇 주기야, 얘들아? 2주기야. 18쪽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아무도 전자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누구, 얘들아? 2주기에 있는 애 중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예요, 얘들아? 플루오린이죠. 그치? 자, 그래서 2주기 중에서도 플루오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 누구예요, 얘들아? 질소, 그 다음이 누가 됩니까, 얘들아? 수소가 돼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나열한 건 누구만 나열한 거예요? 비금속만 나열한 거예요. 누구만 나열한 거예요, 얘들아? 비금속만. 알겠죠? 자, 이 중에서도요,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몇이냐면 4.0이야. 산소가 몇이야? 3.5야. 질소가 몇이야, 얘들아? 질소가 몇이야, 얘들아? 3.0. 수소가 몇이야, 얘들아? 2.1이래. 됐을까요? 그럼 니네 지금 여기서 봐봐. 얘네들의 전기음성도의 누구야, 얘들아? 크기, 이 수학적 수치는 외워줘야 돼. 물론 예전에 보면 상위권의 친구들이 일부 금속의 전기음성도까지 외우면서 다소 시간이 걸린 문제를 1분 안에 되게 빠르게 풀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얘들아 공부하는 건 심리야. 걔네들이 모든 금속의 전기음성도를 외웠겠어? 아니야. 수능 문제 유독 자주 등장하는 금속이 있어, 없어, 얘들아? 있지. 걔네들만 외운 거야. 공부는 약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볼게요. 4.0, 3.5, 3.0, 2.1. 다시 한번 뭐라고, 얘들아? 4.0, 3.5, 3.0, 2.1. 제일 작은 그 누구요, 얘들아? 원소가 누구이면 비금속이면 그 친구가 2.1이야. 그럼 얘보다 더 작은 애가 없어? 있어. 그게 누구야, 얘들아? 그게 누구야? 금속이야. 금속으로 가면 갑자기 전기음성도가 훅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은 막 0.8, 0.9, 1.1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속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소보다 또 훨씬 더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나머지 누구요, 얘들아? 비금속 원소는 전기음성도가 여기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굴 볼 수가 있냐면 탄소는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기 음성도가 누구보다 크고 수소보다 뭐하고 크고 질소보다 뭐에 작아.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기 음성도에 누굴 볼 수 있어? 크기를 살펴봤어. 이 중에서 비금속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럼 누구야 얘들아? 플루오린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의 누구요 얘들아? 전기 음성도의 무슨 성? 주기성을 살펴볼 건데 아까도 선생님이 니네한테 얘기했다. 비금속의 성향이 무엇할수록 안 듣잖아. 일찍 와가지고. 자, 우리 비금속의 성향이 무엇할수록 얘들아? 강할수록 전기 음성도가 무엇하다? 커서 전자를 세게 잡아당긴다 그랬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기성을 다시 한번 조금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일단 몇 쪽은 아니에요 얘들아? C빨 쪽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아예 잡아당기려고 하는 성향이 없어요. 결합 자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전기 음성도가. 그 다음에 우리 이주기 중에서도요. 이 중에서도 또는 같은 여기 17쪽 중에서도 누가 얘네들이 전기 음성도가 크냐면 일단 같은 주기에서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져요 작아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지다 보니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양성자의 개수가 뭐해지는 많아지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아 대략 전기 음성도가 유효 핵전하는 살짝 비슷한 비슷한 주기로 가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7쪽 내에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거든요. 그런데 플로린이 염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플로린이 염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뭐예요 얘들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얘들아? 플로린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염소보다 주변의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 더 좋아 안 좋아? 좋아. 유효액전하와 반지름의 비율을 보면 누가요 얘들아? 플로린이 당기는 힘이 제일 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수록 반지름이 작아져서 무슨 음성도가 크다 얘들아? 전기 무슨 도가 크다 얘들아? 음성도가 무엇하다 얘들아? 크다라는 게 나와. 그럼 우리 다시 기억 좀 상기시켜보자. 주기성에서 우리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뭐가 컸었는지 기억하나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누가 컸었는지 기억해요 얘들아? 유효 핵전하가 컸었어요. 맞나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이 되려는 성향은 커졌어 작아졌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잘 버려. 그럼 전자를 잘 버리면 무슨 성이 커? 금속의 성향이 커져 안 커져 얘들아? 커져. 그리고 전자를 잘 버린다라는 건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 작아져?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잘 버려. 전자가 잘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온이 되는데 쉬워 어려워 얘들아? 쉬워. 이온화 에너지가 뭐해서? 작아서. 됐나요? 그래서 이 주기성을 같이 상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아래 위로 가면 무슨 음성도가 커 얘들아? 전기 음성도가 커. 왼쪽 아래로 가는 거,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거 딱 이제는 3개만 나오죠. 선생님 때는 또 훨씬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아래로 가는 것 중에 뭐가 커지는 게 있어 얘들아? 원자 반지름은 뭐해져요 얘들아? 커져요. 왼쪽 아래로 가는 게 무슨 반지름은 커져 얘들아? 원자 반지름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주기성을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야 어차피 앉아있을 거 수업 좀 잘 들어봐.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를 이렇게 배웠어. 뭘 서로 쳐다봐. 어차피 들은 거 수업 좀 잘 들어봐. 왜 자꾸 다른 애를 쳐다봐. 본인들 얘기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를 봤어.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들어갈 거냐면 결합에 누구요 얘들아? 극성으로 들어갈 거야. 결합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극성으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우리는 무슨 방식에 들어갈 거냐면 결합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얘들아? 방식. 여기 잘 들어봐. 여기 약간 말장난칠 수 있는 내용이 내신에 등장을 해. 수능에도 어쩌다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때쯤 수능을 볼 때쯤 되면 이걸 좀 명확해지고요. 내신에서는 살짝 여러분들이 아직 틀릴 수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해.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합니다. 자, 이 두 개의 형태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같은 원자끼리 공유 결합했고요. 다른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했습니다. 같은 원자끼리 무슨 결합을 하면? 공유 결합을 하면 둘 다 전기를 소유하는 성향이 똑같은 애들끼리 공유 결합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자쌍을
오른쪽에 있는 수소가 잡아당기는 정도와 왼쪽에 있는 수소가 잡아당기는 정도가 같아 안 같아 얘들아? 같아. 이 두 힘이 뭐 돼버려? 상쇄돼버려. 이 두 힘이 뭐 돼버려 얘들아? 상쇄돼버려. 아니 시선이 어디가 있는 거야? 아니 뭐 자기가 무슨 가을 남자야? 바닥을 왜 쳐다보고 그래? 여기 봐!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수소 원자 두 개가 무슨 결합을 해요 얘들아?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누구야 얘들아? H2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양쪽에 잡아당기는 힘이 다 같아서 상쇄된다 그랬어. 전자가 쏠려 안 쏠려? 안 쏠려. 전자가 쏠려 안 쏠려 얘들아? 안 쏠려.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요 전자가 정확히 가운데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HCl 같은 경우 봅시다. 수소가 비금속 중에 전기음성도가 가장 뭐하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그러면 전자를 누가요 얘들아? 이 소유하려는 성향이 누가 더 커? 염소 원자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누가요 얘들아? 염소가 이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쫙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화살표의 표현을 우리 어떻게 하냐?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큰 원자 쪽으로 전자가 쏠림을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뺏긴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코가 향하는 곳이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이에요. 그러면 공유전자쌍을 누가요 얘들아? 염소가 자기 쪽으로 살짝 끌고 가요. 공유전자쌍을 염소가 살짝 자기 쪽으로 뭐해 얘들아? 끌고 가. 그러면 전자가 완전히 넘어가진 않아. 우리 완전히 넘어가는 게 무슨 결합이야 얘들아? 이온 결합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짝 전기음성도의 차이값만큼, 우리가 수학에서 차이를 뭐라고 해 문자로? 델타 이렇게 쓰지 기호로. 그쵸? 문자로 어떻게 되냐면 델타라고 써. 그래서 이 친구는 전기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전자가 쏠려서 살짝 마이너스의 차이를 가져. 얼마만큼? 전기음성도의 차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플러스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 다음 단계로 전기음성도가 커지면 전자가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온 결합은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의 결합이 생깁니다. 그럼 수소와 누구요 얘들아? 염소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 친구의 화학식이 HCl이 되죠. 결국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다른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하면 무조건 전기음성도가 같아 달라 얘들아? 달라. 그래서 전자쌍이 한쪽으로 쏠려 안 쏠려? 쏠리면서 양쪽 끝에 극이 발생해요. 그것을 우리가 극성이라고 하는 거야. 양쪽 끝에 극이 발생하는 성향,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H2를 볼까요? H2는 아유 무엇할 것 같지 않아. 전자쌍이 절대 쏠릴 것 같지 않아. H2, N2, O2 내가 너만 보면서 수업해볼까? 한번 우리 아이 컨택을 하면서 알겠죠? 자 그래서 H2, N2 뭐 어디 봐! O2 민망하죠?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네들은 전자쌍이 쏠리지 않아. 극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야.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극성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 얘들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해. 자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무슨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 절대 무엇하지 않아 얘들아? 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야 너네 둘이 잘 사귀어봐. 그러면서 내가 남자의 이렇게 소개해줘. 절대 이거는 이성으로 발전할 수가 없잖아. 얘네들은 늘 공감 능력만 형성해. 그치? 우정만 형성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예제가 뭐냐면 누가 있어요 얘들아? H2, N2, O2, F2, Cl2 이런 애들 모두 다 무슨 공유결합이야 얘들아?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절대 다른 감정은 발전할 수 없어 쟤네 둘 사이에. 그런데 HCl 공유결합을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죠. 다른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극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극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극성 무슨 결합 얘들아? 공유 무엇 얘들아? 결합. 무슨 공유결합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 무슨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 대표적인 예제가 누가 있냐면 야 H2O도 무엇이야 얘들아? 극성 공유결합이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했어.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NH3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했어.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래? 그러면 CH4 서로 다른 원자 사이, CO2 서로 다른 원자 사이 공유결합했어. 그러니까 모두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구와 누구 얘들아? 얘네들 있죠. 극성 공유 결합이야. 야 니네들이 어떻게 좀 잘해봐. 그래서 내가 다른 원자끼리 소개를 해줬어. 그런데 소개해줬다고 다 잘 아니잖아. 소개해줬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수소와 누구 사이에 얘들아? 탄소 사이에 사실은 다른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자가 쏠려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분자 특유의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자가 결론적으로 안 쏠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무슨 성이에요 얘들아? 무극성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는 누가 되는 얘들아? 무극성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쟤네들은 뭐가 된다고? 무극성. 결합의 방식은 극성 공유 결합이야. 나중에 봐봐. 선생님 분명히 이 용어가 헷갈리다 그랬어.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극성 공유 결합을 했지만 결론은 누구다 얘들아? 무극성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극성과 무극성의 살짝 특징적인 성격을 선생님이 좀 언급을 해볼게. 뭐가 있냐면 우리 속담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어. 자 그것처럼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 무극성과 극성은 안 섞여. 절대. 성향이 달라서 섞이질 않아. 여러분들이 물에다가 기름 집어넣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그치? 그것처럼 얘가 무엇이야 얘들아? 기름이야. 기름진 성분들이 거의 다 누구야 얘들아? 무극성이야. 그런데 누구는요 얘들아? 기름지지 않고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성질이 누구야 얘들아? 극성이야. 자 무극성에 산소 있죠. 엄마들 집에서 요리할 때 식용유 뚜껑 열어놓지 말라 그래. 왜? 식용유 뚜껑 열어놓잖아.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누구야 얘들아? 무극성이야. 산소 누구야 얘들아? 무극성이야. 질소는 녹아도 별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그런데 누구는요 얘들아? 산소는 화학 반응을 많이 일으켜 적게 일으켜? 식용유의 산패가 엄청 많이 일어나죠. 이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때문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식용유 뚜껑을 이제 열어놓으면 이런 무극성 물질이 잘 녹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 식용유 뚜껑 열어놨길래 선생님이 엄마 식용유 산패돼. 그래서 뚜껑 이렇게 막 닫으면서 뭐라고 했더니 이기집애가 가르쳐놨더니 엄마 무시한 다음에 한 대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쟤네들이 무극성이구나. 얘가 극성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결합의 방식이 그랬어요.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도 결론은 무엇이 되는 애가 있다 얘들아? 무극성이 되는 애가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우리는 공유 결합하면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계속 가르쳤던 거야. 이렇게 무극성이 되는 애들이 많아서. 하지만 분자의 세상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에 녹는 분자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의 방식은 이렇게 됐었고요.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무슨 음성도의 차이와 얘들아? 전기 음성도의 누구요 얘들아? 차이와 누구예요 얘들아? 결합 방식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나오냐면요. 당연히 저 분자가 누군지 H2인지 HCl인지 안 줍니다. 누구로 주죠 얘들아? 임의의 문자 X, Y, Z 이런 식의 원자로 줘요. 그래서 결합의 방식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X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X와 누구 사이에 얘들아? Y 사이의 공유결합 이렇게 나눠줘요. 자 그러면 당연히 XX는 무극성 공유결합 맞아야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치? 얘네들이 무슨 결이야 얘들아? 무공결이야. 맞아요 그치? 얘가 누구야 얘들아? 극공결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 당연히 얘는 극성인 거 맞아. 둘 중에 하나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 그래서 표현에도 이렇게 표현을 해줘. 이렇게 표현을 해줘. 그럼 Y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저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무엇하게 됩니까? 저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결합이야?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야. 이런 표현이 없는데 이렇게 표기되면 이건 무슨 결합이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 누가 금속인지 누가 비금속인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금속과 비금속을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극공결일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럼 Y가 음이온이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야? Y는 무조건 누구야 얘들아? 비금속이죠. 그러니 얘가 이온결합이라고 했을 때 Y는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음이온이죠. M이 누굽니까 얘들아? 양이온이 됩니다. 맞죠? 되게요 양이온이 되는 애들이 금속이기 때문에 메탈의 약자 누굴 쓴 거야 얘들아? M을 쓴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이야 얘들아? 이온 결합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먼저 무슨 음성도의 차이야 얘들아? 전기 누구야 얘들아? 음성도의 누구야 얘들아? 차이를 볼게요. 일단 XX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의 차이값이 없어요. 그냥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무엇하다 얘들아? 없다야.
자, 그 다음에 x, y 볼게요. 전기음성도의 차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다야. 맞죠? 그럼 x, y는 전자 넘어갔어. n에서 y로. 그러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매우 무엇하다야, 얘들아? 매우 무엇하다야? 크다야. 맞나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무극성이 되는 거야. 결론은 이 친구는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극성이 되는 거야. 맞죠? 극성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전자가 넘어가 버리죠. 이 친구는 이온의 입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 여기서 이제 국어적인 장난이 나온다는 거야. 왼쪽으로 갈 때 둘 다 무슨 결합인데? 공유 결합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무극성에 가까운 거 맞아요? 틀려요? 무극성에 가깝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 어떤 게 크다라고 얘기하냐면 결합의 무슨 성이 크다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공유성이 뭐하다, 얘들아?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결합의 공유성이 뭐하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얘가 1번 분자, 2번 분자, 3번 분자라고 하잖아요. 1번과 2번을 갖다 놓고요. 둘 중에 결합의 공유성이 큰 건 누구인가?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야, 얘들아? 1번과 2번 중 1번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표현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왼쪽으로 갈수록 무슨 결합성이 크다, 얘들아? 공유 무슨 성이 크다, 얘들아? 결합성이 뭐하다, 얘들아? 크다. 화학은 매번 수업을 들으면서 일부 새로운 이론을 상식처럼 집어넣게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듣고 집에 가서 내가 다시 또 자세히 리피트해야지 고이는 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활용을 진짜 잘해야 돼. 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게 사실은 강사의 몫이기는 하지. 그래도 니네들도 어느 정도 의도를 그렇게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지. 그치? 야, 헬스장 가서 누가 건강한 돼지 되는 거야? 헬스장 가서 다이어트 하러 왔으면 뭔가 식이 조절도 하고 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만 하면 서로 쳐다보는 건데? 야, 의도가 있어야지. 막 헬스장 가기 전에 운동할 거니까 막 가서 뷔페 먹고 가고 이러면 살 안 빠지는 거야. 서로가 같이 노력해줘야 되는 것처럼. 니네도 봐봐. 결합의 공유성이 크다. 무슨 결합성이 크다, 얘들아? 공유 결합성이 뭐하다? 크다라고 해. 선생님이 니네 주기율에서 뭐 설명했었냐면, 얘들아, 비금속이란 말과 비금속성이란 말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떻게 썼어, 얘들아? 원소 이렇게 잘랐지. 이쪽이 누구였어, 얘들아? 이쪽이 모두 다 누구였어? 18쪽까지 비금속이었어. 그런데 비금속성이라는 말은 누가 잘 되려는 성향을 말하는 거야? 음이온이 잘 되려는 성향이야. 그러니까 비금속성은 몇 쪽은 빠져? 18쪽은 빠져. 오른쪽 어디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무슨 성이 커져, 얘들아? 비금속성이 커져, 안 커져? 커져. 비금속성은 누가 잘 되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잘 되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금속 중 비금속성이 없는 족은 하면 몇 쪽이야? 18쪽이 되는 거야. 근데 저 말을 구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금속성이 큰 건 전기음성도와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래서 이게 자꾸 누적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거가 같은 개념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매칭시키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무극성에 가까울수록 공유결합성이 뭐하다? 얘들아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결합의 무슨 성이 크다, 얘들아? 결합의 무슨 성이 크다? 이온성이 뭐하다, 얘들아?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무슨 결합성이 크다, 얘들아? 이온 무슨 성이 크다, 얘들아? 결합성이 무엇하다, 얘들아? 크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온 결합성이 크다 이렇게 갑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봐봐. 2번과 3번 입자가 나와. 2번 결합과 3번 결합이 딱 나와 있어, 시험 문제. 자, 둘 중에 결합의 이온성이 큰 것은, 이온 결합성이 큰 것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뭐야, 이거 공유 결합인데 무슨 이온 결합성이 큰 것이냐? 자, 얘네 둘이 비교하면 이온 결합성은 누가 커? 얘가 커. 그런데 얘네 둘을 비교해. 그래 놓고선 시험 문제 이온 결합성이 큰 것은, 뭐야, 얘네들은 공유 결합인데 출제 오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둘 중에 이온 결합성이 좀 더 큰 건 누구야, 얘들아? 2번이지. 전자를 넘기려는 전기음성도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른 표현, 여기가 이제 많이 낚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구지만 수능에도 얘는 간간히 등장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누구랑 누가 다른 거야, 얘들아?
극공결이라는 말과 무극성이 다른 말이고요. 공유결합성이랑 공유결합은 다릅니다. 둘 다 공유결합이고요. 무극성에 가까울수록 공유결합성이 뭐하다? 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설명 듣고 선생님이 좀 가로 채우기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한 거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음에 내신 할 때도요, 선생님이 요거를 다시 설명을 막 길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가로 채우기만 진행해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저기에 관련된 그래프들이 나와.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 완자 교재에 보면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래프를 다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오늘 딱 폈는데 196페이지. 19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196페이지를 펴보면 이 그래프에 X축이 누구냐면 얘들아, 전기 음성도의 누구야 얘들아? 차이가 돼.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1, 2, 그 다음에 몇인 애가 있어 얘들아? 3인 애가 있어 없어 얘들아? 3인 애가 있어. 이렇게 차이가 나. 1, 2, 3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Y축의 결합의 무슨 성이라고 나와?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결합의 무슨 성 얘들아? 이온성. 자, 오른쪽에 뭐라고 나와? 결합의 무슨 성 얘들아? 공유성.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196페이지 저 그래프에 보면 Y축에 결합의 이온성의 얘들아, 맨 꼭대기부터 몇 %부터 출발해 얘들아? 맨 꼭대기가 100%. 밑에가 몇 %야 얘들아? 여기가 100%. 여기가 몇 %야 얘들아? 아래쪽이 25%지. 맞지? 얘는 거꾸로 여기가 몇 % 얘들아? 0%. 그래서 여기 0, 중간에 몇 % 얘들아? 25%, 마지막에 몇 %가 나와 여기에? 맨 끝에 100%. 거꾸로 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분자가 어디에 찍혀있는 애가 있어? 여기에 찍혀있는 애가 있어. 이게 HF일 거야. HF일 거야. 자, 이 친구의 우리가 퍼센테지를 보면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일단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2가 살짝 안 돼. 2가 안 돼. 이때 요 라인을 기점으로 요 라인 밖으로 나가면 무엇이에요 얘들아? 이온결합성, 이온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이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결합성 얘들아? 공유결합성 해서 공유결합 물질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고 싶은 누굴 줍니까 얘들아? 분자를 줍니다. 결합을 줘요.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프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여기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던 분자가 등장해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 얘들아? 공유결합성인지 이온결합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 중간이 50%야. 얘가 이쪽으로 가면 50%가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 밑에가 0이 아니라 몇이야 얘들아? 100이야. 따라서 얘는 무슨 결합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공유결합으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근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요 점 어디에요 얘들아? 밖에 있는 애. 걔네들은 이온결합성인지 공유결합성이 더 큰지 분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어디야? Y축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개는 이 빨간선 밖에 나가면 무슨 결합이 돼요 얘들아? 이온결합이 돼요. 그 밑으로 들어오면 무슨 결합이 됩니까 얘들아? 공유결합으로 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저 그래프가 막 되게 자세히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쌍극자 모멘트로 들어갈 거야. 무슨 모멘트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쌍극자 누구로 들어갈 거야? 모멘트. 야, 쌍극자가 누구냐면 극성분자야. 모멘트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얘들아? 수학적 수치.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 문자는 뮤라고 읽어. 아까 선생님이 이거는 델타라고 읽는다 그랬죠. 저 문자는 뮤라고 읽는데요. 쌍극자가 누구라고요 얘들아? 쌍극자가 누구라고요? 쌍극자가 무슨 분자? 무슨 분자? 극성분자. 맞나요? 그러면 극성분자의 경우에는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얼마나 극성의 차이가 큰지를 나타내는 게 쌍극자 모멘트야. 극성도 다 똑같은 극성이 아니야. 자, 잘 봐 너네. H2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얘들아? HCl이 있어. H 누가 있어 얘들아? F가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자 맞아 틀려? 플루오린이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자야. 수소가 가장 작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제일 큰 거 맞아요? 틀려요? 제일 큽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무공결.
둘은 극공결.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한 애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야. 둘 중 유독 전자 쏠림이 심한 애가 있어. 니네가 봐도 HCl이야, HF야? HF죠. 전자의 쏠림 현상이 되게 커. 그래서 HCl 살짝 쏠려. 나 이렇게 표현할게. 자, HF 됐다 많이 쏠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이건 나만 표현하는 거지.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지금 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크게 쏠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얘가 극성이 훨씬 더 크단 말이야. 요걸 이제 수학적 수치로 계산해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고민해 봤더니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양쪽 그 끝에 띄고 있는 전하량의 값이 커요, 안 커요, 얘들아? 커요. 그래서 우리 쌍극자 모멘트 누구는요, 얘들아? 뮤는 누구에 비례해요, 얘들아? 이 분자의 양 끝에 띄고 있는 누구요, 얘들아? 전하량 값에 무엇한다, 얘들아? 비례한다. 맞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2는 공유결합을 했잖아요. 분자가 딱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전자쌍을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HCl이 공유결합을 했더니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Cl이 누구를요, 얘들아?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분자의 길이가 살짝 뭐해져요? 길어져요. 그러더니 HF 어떻게 됩니까? 원자 반지름은 플루오린도 만만치 않게 수소만큼 작은 애인데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많이 끌고 가요. 많이 끌고 가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의 거리가 얘들아? 핵 사이의 거리 핵 사이의 거리 누구예요, 얘들아? 얼이 HF가 훨씬 더 커집니까, 안 커집니까? 커지네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누구는요? 뮤는 누구에 비례합니까, 얘들아? 네, 쟤네들의 그 핵 간의 거리에도 비례해, 안 비례해? 비례해. 멀리 빠졌다. 전자쌍을 뒤로 많이 끌고 갔다.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누구는요, 얘들아? 뮤는 누가 됩니까, 얘들아? Q 누구야, 얘들아? R이야. 자, QR로 곱해. 계산 문제 나와? 아니, 한 번도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 역대 내가 수능 볼 때부터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뮤는 QR이야. 계산하지는 않아.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떤 용도로 나오냐? 이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하는 용도로 나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무극성 분자는 뮤가 몇이다, 얘들아? 0이다. 얘는 뮤가 0이야,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얘도 뮤가 0이야,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그래서 이 분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내가 뭐라 그랬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지? X2, XY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지? 이 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뮤 값이 0이다, 0이 아니다의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로 내가 이 분자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판단할 수 있죠. 분자 자체를 X2 이렇게 안 줘요. A 분자, B 분자 이렇게 줘요. 그러면 A 분자의 구성 원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저 뮤 값으로 판단을 한다. 요 정도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누구까지 끝났어요, 얘들아? 쌍극자 모멘트까지 끝났고 가로 채우기 하고 넘어갑시다.